마지막 시간이죠. 예, 많이 힘드시죠, 그죠? 힘드셨는데 이제 저희 강사들도 이 마스크 쓰고 강의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말을 갖다가 되게 크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지. 이게 마스크 강의하니까 굉장히 막 입이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이 어려우신데 일단 최대한을 다해서 작년에 합격생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좀 적중이 됐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가 이제 그 야매 같은 게 중요합니까? 또 적중이 중요합니까? 적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매도 좋아하시고 적중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6월 달에 있다 그랬죠. 그게 끝나게 되면 그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유형이. 그래서 그걸 좀 해드리고, 또 많은 또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하니까 또 끝까지 믿으시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뭐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이제 화이팅 하시라고. 근데 저희는 또 오후 특강 또 해요. 하루 종일,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쉬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노력하시고, 하여튼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정책을 했죠. 주택 정책으로 들어가요. 주택 정책. 자, 했습니다. 그 주택 정책을 넘기시게 되면, 넘기시게 되면, 85페이지 가시면 주택 정책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밑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에 가장 유력합니다. 그죠?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뭐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라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라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격을 내리게 되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안 하려고 할까요? 특히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이잖아요. 그럼 장기 가서 공급을 완창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꾸 임대료 규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천천히 갈게요. 자, 우리가 주택 정책을 쓰려면 이제 주택 문제를 알아볼게요. 주택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택 문제. 주택에 대한 이제 공급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나눠져요. 그냥 마음이 편하게 가보세요. 양적은 양이 부족한 거고 질적은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양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집은 살고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 열악해져서 그렇게 열악돼 불량주택이 돼버려서 주거수준이 낮아서 와요. 저도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적 문제가 먼저겠어요? 양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어요? 양적이죠. 다시 할게. 내가 살 집이 없어. 부족해. 살 집이 없으면 무슨 문제? 양적. 살고 있는데 집이 후진 거는 질적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양적 다음에 질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이라는 거는 주택이 절대량이 부족해요. 또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지역별로 다릅니까? 그럼 지역별 또 수급 불균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질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집이 후져서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량주택이 돼버릴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서 이거는 간단히 보시고, 자,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료 규제 돌아보도록 하죠.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죠. 최고 가격제를 얘기를 해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분양가 보통 우리가 상한제라고 해서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자,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 가격을 놓고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최저임금제는 올리지 못하게 해요? 내리지 못하게 해요?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자, 가격과 양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제 7,000, 8,000, 6,00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자, 지금 편안하게 가시면은, 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의 임대료가 또 균형 임대료라고 하거든요. 자, 당연히, 자, 이 제도는 임대인을 보호해야 돼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돼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죠. 그렇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높게 쓸 때와 낮게 쓸 때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높게 해요. 규제를. 규제 임대료를 높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8천만 원을 규제를 했다. 8천만 원 이상을 규제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올린다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자, 지금 다 7천만 원 받는데 여기만 8천만 원 받으면 임차인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을 내립니까? 그럼 시장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나오겠어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안 나타나죠. 이게 발생이 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초과 공급이 나오면 된다, 안 됩니다. 초과 공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높게 했을 때 효과요? 낮게 했을 때 효과요? 낮게.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우리가 6천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그냥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만 낮았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또 끊기니까 여기까지만 잠깐다. 자, 지금 임대료 규제에 의의 있어요? 갑니다. 자,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임차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균형 임대료 이상 이하 임대료를 규제했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보다 임대료를 낮게 했을 때고 규제 임대료 이하로만 거래됐을 때 통제하는 거고 규제 임대료 이상으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저자분이 어디다 해놓으셨냐면 86페이지 가보세요. 가시면은 양가로 3번 찾으셨죠. 자, 별표.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높을 때 영향을 줘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았다면 임대주택 시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거죠.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전 페이지. 자, 따라보세요. 단기, 장기. 단기, 장기가 틀리겠죠? 그죠? 그럼 자, 이거 아세요? 단비 장탄 아세요? 장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비가 내려요. 따라서 단비 장탄. 무슨 뜻이에요?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이죠. 굉장히 반응을 못해요. 가격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단기는 신축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임대 자체가 이제 안 되고, 자체가 기존 주택에서, 자, 갈게요. 이렇게 균형을 이뤘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가 아까 7천에서 6천만 원을 인하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초과 수요. 자, 균형이 열이라면 초과 수요라는 자체는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수요는 산수예요? 산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실제로 산수요는 아니죠. 살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진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럼 균형이라는 거는 기존 임차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기존 임차인은 그냥입니까? 혜택을 봅니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 그냥요 가격을 내렸어요. 그럼 임대인이 그 수입이 얘한테 온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갈게요. 자, 따라서 임대료 규제. 가격을 높게, 낮게, 비싸게, 싸게. 단기는 공급 줄여, 못 줄여.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니까 공급 양을 못 줄인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혜택을 봅니까? 가격 떨어진 것만큼 더 이득을 얻어가는 거죠. 소득 재분배가 된다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런가요? 초과 수요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5개만큼 공급이 부족하죠? 그죠? 그럼 주거 이동이 우리가 활발하겠어요? 좀 저하되겠어요? 둔화된 거는 장기랑 똑같다는 거죠. 이 단기, 장기에 초과 수요가 벌어지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장기로 가서는 어떻죠? 자,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죠. 장기로 가서 공급 줄입니다. 그러면은 장기는 비탄력적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따라서 단비 장탄. 탄력적. 그럼 탄력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 공급을 줄이죠. 공급을 줄인다는 건 때려부시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다시 갈게요.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럼 단기는 아까 공급을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7천에서 6천으로 내렸는데 못 줄였어요. 그럼 여기가 10개고 요만큼의 15개가
수요니까 초과 수요가 5개밖에 안 벌어졌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럽니까? 공급을 줄입니까? 따라서 탄력적. 왜요? 가격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 물량 닫는 걸 줄이겠죠. 그럼 그냥요, 공급이 감소를 해요. 그럼 10개가 아니라 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공급이고 얘가 수요는요, 그냥요, 초과 수요가 벌어져요.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가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분위기 안 좋네. 자, 여기는 5개밖에 안 벌어졌잖아. 이게 왜 그럴까? 그냥야 공급을 줄여. 줄이니까 5개밖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개의 초과수요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단기보다 그냥요 장기가 초과수요가 더 많아요. 많아지고 공급주택에 대한 분량이 부족하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가요? 자, 공급을 줄이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질을 떨어뜨립니까? 그럼 임대인이 도배해줄까 안 해줄까? 보일러 설치 안 해주죠. 그럼 임차인이 가갖고 삿대질하는 거야. 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방 빼라는 거야. 뺐더니 집이 있어 없어? 그냥야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질적 수준이 상승된다, 저하된다?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이 저하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대학교 교과서 나왔는데, 자, 도심에는 기존 임차인들이 이동 안 하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출퇴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임차인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암시장. 우리가 프리미엄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암시장. 자, 그럼 암시장에 대한 형성이라는 거는, 자, 요거는, 요 6천만 원은 따라서 규제 가격. 이 7천은 따라서 시장 가격.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자, 요 8천만 원이라는 건, 자, 따라서 암거래 가격. 자, 따라서 프리미엄. 자, 그러면 7천과 8천 차이예요? 6천과 8천 차이예요? 6천과 8천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건 더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암시장이라는 자체가 그냥입니까? 뒷거래가 일어납니까? 음성적인 지불이 나타나죠? 안부 파는 아줌마가, 자, 매표소에서 박수 치면서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래요. 그럼 제 목소리가 그냥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겠죠. 그래요? 따라서 프리미엄. 자, 프리미엄은 그냥요 2천만 원이 붙었죠? 대답해보세요. 자, 이 프리미엄은 그냥입니까? 규제 가격과 암거래 가격입니까? 규제 가격과 암거래 가격에 대한 이중 가격이 생긴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지금 85페이지는 피고 계셔요? 자, 단기 갑니다. 단기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긴 하죠.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지도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지도 않아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임대주택 수익성이 하락되니까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합니까? 감소한다는 건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 투자를 기피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기존 임대주택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으로 질적 수준도 저하되겠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주거이동이 또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난의 가중으로 임대주택이 아까 프리미엄 기억하십니까? 자, 일로 와봐요. 그냥이야 음성적 지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가격과 어느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규제와 음성적 지불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수용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많아지고 수용급이 비탄력적으로 초과 수요가 적어진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탄력적이 반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볼게요. 올라보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가격을 내리면,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수요는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완전히 다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 다시 들어갈게요. 원점으로.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여기서 아까 7천인데
만약에 6천으로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비탄력적은 완만해요? 가팔라요? 탄력적이 완만하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파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러면 수요와 공급. 자, 갑니다. 자, 비탄력적하고 탄력적 중에서 어디가 더 반응을 할까요? 탄력적이 반응을 하죠. 말 안 하면 잡아간다고 그러는 거 빨리 얘기해봐요. 어디서 더 반응을 하죠? 탄력적이죠. 찾았습니까? 이미 이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탄력적도 반응하나요? 그럼 반응하게 되면 더 공급을 줄이고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서 비탄력. 그러면 이게 많이 벌어집니까? 벌어지질 않습니까? 안 해진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을 조금밖에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만약에 10개에서 9개 줄였고요. 수요자도 10개에서 만약에 12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3개밖에 초과 수요가 안 벌어지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야 탄력적은 반응을 해요. 그럼 조금밖에 안 줄일까요? 더 줄일까요? 더 줄이고 더 늘리겠죠. 오케이? 그럼 그냥야 공급을 더 줄여. 더 줄여서 5개로 줄인단 말 봐요. 분위기 안 좋아요. 맞나요? 수요자는 그냥야 더 수요를 늘리려고 하겠어요. 그럼 15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개만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이게 좁혀진 게 좋습니까? 이게 넓혀질수록 좋습니까? 좁혀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만약에 시험장 가셔서 이게 안 되면 딱 다리를 이렇게 있고요. 다리를 이렇게 찢어보세요. 그럼 무슨 수요가 벌어지는 거죠? 초과 수요가 벌어지는 거죠. 아, 힘들어 죽겠다. 이해 갔나요? 벌어진다는 건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그럼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수요를 늘린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어디 지금 하다 그랬죠? 지금 리얼하다 그랬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록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지겠어요? 탄력적으로 많아지고 비탄력적으로 수록 적어지겠죠. 이해 가셨나? 근데 이게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9번의 1번을 한번 보세요. 9번의 1번을 보시면은 자, 이 저자가 이것 때문에 내신 거예요. 자, 9번 1번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록 초과 수용이 더 벌어지겠죠? 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만 탄력적이어야 돼요? 공급도 탄력적. 둘 다 탄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 저자분이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해하셨죠? 내가 어디하다 흥분하다 온지 아세요? 그 86페이지 니을하다가 왔어요? 맞나요? 됐습니다. 자, 그럼 미음. 자, 임대료 규제에 인해서 공급이 탄력적이 반응한다면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죠?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활동은 더 악화된다는 거죠. 자, 비읍은, 자, 따보세요. 완전 비탄력.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요거 완전 비탄력적 기억나십니까? 그럼 따보세요. 단기. 단기는 그냥요, 공급을 못 줄여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요?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요게 기준 문제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누구한테 기속되죠? 임차인입니다. 그게 기존 임차인한테 간다는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자, 이건, 자, 따보세요. 단기에 발생한다. 그래서 요 지문, 비읍번은 단기에 넣었어야 돼요. 어디에 넣었어야 된다? 단기에, 단기. 인정하십니까?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단기. 자, 3번. 단기보다 장기는 임대주택 공급이 더 부족하겠죠? 아까 단비 장탄 기억나나요? 그러면 공급은 단기는 뭐? 비탈. 장기는요? 탄력. 그럼 단기보다 장기 임대주택 더 많이 감소하고 주택난이 더 심각하겠죠? 그럼 임대주택 수요 또한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라는 건 이해 가셨죠?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자, 오늘 다 풀지 마시고요. 8번에 1,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 2번에 어떤 게 틀렸을까? 8번에 1, 2번에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자, 도와드려 볼게요. 1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단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단기는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습니까? 단기에는 발휘됩니까? 되죠. 조용하다.
일로 와봐.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러면 단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규제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왜? 단기니까. 그 중간에 글씨가 우리가 뭔지 몰라도 아시겠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냥야 규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해설해 보시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줄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된다. 된다고 하셨죠. 그런가요?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는 건 이해가시겠죠? 공급량이 감소하죠. 1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아까 9번의 1번은 아까 공급이 비탄력, 공급이 탄력. 9번의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9번의 5번. 그 유명한 단비장탄을 아시나요? 그럼 단기는 뭐다?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거예요. 어머, 교수님. 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다 까먹어요, 이따가.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를 끝난 다음에 지금 문제를 푼 거예요. 오케이? 보조랑 공모까지 다 하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 까먹어. 저번에 지대론하고 똑같아. 그죠? 그죠? 지대론 기억나시죠? 그 지대론도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경험의 결과 저녁반에는 그 파트로 나왔더니 문제 풀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보조였어요? 규제 정책이었어요? 규제 정책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장기의 효과가 생겨요? 단기의 효과가 생겨요? 단기 효과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임대료 보조. 그럼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입니까? 임대료 보조는 간접입니까? 간접이죠. 그래서 보조로 가자는 얘기죠. 제가 보조로 이제 전환합니다. 들어볼게요. 자, 규제하면 안 되겠다. 그럼 보조 정책으로 가자. 보조 정책. 그래서 임대료 보조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보조개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그럼 보조는 직접 개입이에요? 보조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간접적 개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 개입수단이다. 간접적 개입수단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천으로 갔으니까 6천 제하지 말고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주자는 거죠. 그럼 1,000만 원만큼 보조해주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겠어요? 실질소득이 증가하겠어요? 그럼 집을 넓힐 수 있죠. 그래서 주택 소비도 높입니다. 1,000만 원. 근데 주택 소비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비주택 소비도 감소한다. 소비도 증가한다. 그럼 효용도 높아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따 체크되겠지만 수요 측 보조에서 들어보시면은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돼요.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요만 증가하니까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료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임대인이 좋아요? 임차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좋다는 거죠. 기존 임대인이 초과인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기존 임대인이 초과인을 먹습니다. 그럼 단기에는 임차인이 혜택입니까? 임대인이 혜택입니까? 임대인한테 혜택하는 거죠.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늘리죠. 그럼 장기에 가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가격은 원래대로 떨어지겠죠. 그럼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임대인이 좋아요? 임차인이 좋아요?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임차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측 보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소득 현금 보조랑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가격 집세 보조. 자, 그러면은 소득 현금을 주면은 집을 넓혀요. 주택 소비. 남으면 이제 고기도 사 먹어요. 효용도 커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자, 1,000만 원만큼 돈을 주게 되면 집을 넓혀요. 남으면 차를 바꿔요.
바꾸고 다른 데 쓰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주택 바우처. 그럼 바우처는 쿠폰으로 주죠. 그래서 가격 보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주택 바우처. 우리나라에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죠. 그럼 가격 집세는 그만큼 할인해주면서 집세를 보조해줘요. 그럼 싸게 또 살 수 있으니까 주택 소비도 넓힐 수 있고 효용도 넓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어느 분한테 오늘 생일이라면 제가 현찰로 10만 원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줄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졌어요? 현찰 달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소비자는 그냥입니까? 현금 보조를 더 좋아합니까? 효용 측면에서 더 강조된다는 거죠. 이거 소비자의 효용 측면이죠. 소비자의 효용 측면이 더 강조가 되고요. 자, 근데 정책 입장에서는 그냥요, 주택을 더 넓히는 게 좋죠. 그래서 요 보조는 정책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 목표를 달성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조라는 건 수요 측 보조만 있어요. 생산자 보조도 있어요. 공급 측한테도 보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공급 측. 자, 공급 측 보조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산자 보조라고 합니다. 그럼 건설회사한테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켜요. 건설 자금 이자를. 자, 그러면은 생산비가 줍니다. 생산비가 주니까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임차인한테 혜택입니까? 근데 들어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되나요? 공급이 안 되나요? 그럼 어디에서만 효과가 나타나죠? 장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공급 측 보조랑 수요 측 보조 중에서 자, 주거지 선택 자유예요. 주거지 선택 자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지를 선택하는 소비자 자유는 공급 측은 지 마음대로 지니까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거는 공급 측 보조가 나요? 수요 측 보조가 나요? 수요 측 보조가 낫죠. 그렇죠? 근데 예상 문제가 아직 안 떴는데 예상이 저자분이 해주신 게 가격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가격 안정. 따라서 임대료 안정.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낫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면에서는 자, 들어보세요. 자, 소비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입니까? 주머니에 돈이 생깁니까? 직구하면서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요? 자,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임대료를 안정시키면은 수요 측 보조하는 게 낫나요?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게 낫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제 흥정을 남깁니다. 펜을 들어보세요. 자, 우측에 임대료 보조 정책 있나요? 자, 굵은 글씨 갑니다. 자,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죠. 찾으셨습니까? 요거.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다 밑에 나오기 때문에 수요 측 보조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정부가 임대를 무상으로 보조한다는 건 당연하죠. 임차인 효용 증대를 갖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수요자 임차인 보조는 2번 공급자 보조보다 주거지 선택이 더 자유로가 보장된다라고 나와 있나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효과 단기 갑니다.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임차인 효용 증가해서 실질 소득을 증가했죠? 그래서 임차에 대한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임대료만 상승해요. 그럼 누구한테만 혜택을 갑니까? 임대업자만 초과를 얻겠죠. 그런가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 신규 공급자가 시장을 집하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해서 원래 수는 가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여서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나타내서 실제 소득이 증가하고 그만큼 또 내가 싸니까 또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임대료 가격 보조와 아까 소득 현금 보조가 있다고 그랬죠? 가격 보조라는 자체는 이 주택 바우처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조받을 금액을 전액 임대주택 재화의 소비에만 한정된다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주택 바우처. 자, 현찰을 줘요? 쿠폰을 줘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거급여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죠.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인 계좌에 바우처만큼 현금 입금하면 지급된 바우처가 또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보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조받은 금액을 전액 임대주택 소비에 한정한다 해도 보조금 지급 후에 임대주택 외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안 늘어난다,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죠.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고요.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 소비량은 소득 보조가 낮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폰으로 주는 게 나아요? 현찰로 주는 게 나아요? 현금 보조가 임차인한테는 더 효용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소득 현금 보조는 어떻죠? 임대료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차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절한 임대주택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고, 니은에 보시면 이 동일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하면 임차인은 주택 외에도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디귿번 별표. 자, 임차인의 효용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보다 현금 보조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생산자 보조 갑니다. 자, 생산자한테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럼 생산비가 절감하니까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임대료가 하락될 수도 있죠. 자, 1번 아까 제가 따라서 임대료 안정. 자, 임대료 안정하는 것은 수요자 보조보다 생산자 보조가 더 낫다고 얘기했죠. 아직 예상 문제고 2번이 이제 기출이에요. 그럼 생산자 보조는 지급하는 정책은 수요자한테 보조해야 되는 것보다 정책보다 임차인 주거 선택이 그냥요 제한돼요. 제한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사이드로 갈게요. 86페이지 가시면은 자, 86페이지 가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왜 요새 임대주택 굉장히 말썽이 되죠?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굵은 시리즈로 갈게요. 1번에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민간 건설 임대, 민간 매입 임대. 근데 여러분들 건설에서 임대하는 게 보통 많겠어요? 매입 임대가 많겠어요? 매입해서 임대하는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럼 3번 굵은 글씨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하는 거죠. 자, 4번, 5번, 6번 체크. 자, 따라서 공공지원. 요거 8년짜리입니다. 몇 년짜리다? 8년.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하는데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장기 일반하고 단기 민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을 내신 분들은 8년하고 4년이 거의예요. 그럼 장기는 몇 년이죠? 8년. 단기는요? 4년이죠. 이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사이드로 가실 겁니다. 사이드로. 자, 그러면 오늘 그 8번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문제 가면은 자, 8번 문제는 당연히 8번이 1번이 맞으니까 다른 게 1번이 틀렸으니까 다른 게 다 맞겠죠? 그럼 3번 읽어볼게요.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아까 건설임대, 매입임대 기억나십니까? 장기전세주택이라고 돼 있죠? 이게 장기전세주택에다 밑줄 쳐보자.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얘가 어디 있냐면 8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얘가 기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86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공공임대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래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을 해요. SH공사가. 근데 이 지금 장기전세는 기간을 정해놓으세요. 장기전세. 지금 장기전세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어요? 그럼 얘는 자,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한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0년으로 전세계약을 해요. 몇 년으로 한다? 그래서 20년을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럼 만약에 30년이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몇 년이다? 20년. 그럼 어떻게 야매로 가냐? 전세계약이 보통 몇 년이죠? 그래서 20년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아까 행복주택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공공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8번에 3번 하다가 왔죠? 그러면 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임대만 있어요? 매입임대도 있어요? 장기 전세주택도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4번도 맞겠죠?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단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런가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시장 임대료가 낮게 되죠? 개인적으로 4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럼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수요만 증가했죠? 칠판 보세요.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임대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 몇 번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4번 하고 있죠? 요게 강력하게 제가 추천합니다. 지금 맞는 질문인데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따라서 주거 바우처. 지금까지 주택 바우처는 거의 다 옳은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주거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교환권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의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89페이지 가시면 따라보세요. 공공임대주택 찾으셨습니까?
이게 단기 장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 장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따가 풀 건데 단기 장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이 나오면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 또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가죠.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근데 이 시장이 두 가지 시장은 많아요. 그죠? 근데 주의할 거는 단기, 장기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나눠지죠. 두 가지 시장.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그냥 규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장에서 자, 그냥 7천으로 그냥 가고 그러면 공공이 하다 보니까 이 사적 시장보다 비싸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게 해야 돼요? 그럼 비싸게, 싸게 6천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자, 대체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수요자가 그냥이요, 대체제가 많아요. 비탄력, 탄력적으로 하니까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해서 공급택을 많이 만들면 얘의 조세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단기와 장기가 다릅니다. 그럼 단기와 장기 다릅니다. 그럼 단기는 자, 여기가 7천이고 여기가 6천이면 가만히 있어요. 얘가 공적으로 옮겨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6천 떨어집니다. 요만큼 옮기는 거죠. 그럼 여기도 6천, 여기도 6천.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오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적 시장에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도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혜택을 봅니다. 그럼 임차인 혜택은 옮긴 사람한테 혜택이에요? 남아있는 사람 모두 혜택이죠? 그래서 모든 임차인한테 혜택 가요. 임차인 혜택. 그래서 또 끊기면 안 되니까 빨리 체크해보세요. 따보세요. 단기 있어요?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또 끊겨있죠. 장기로 하면. 자, 그럼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낮았죠? 그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적 임차인의 임대료는 그냥입니까? 낮아집니까? 공공에 이주했죠? 그러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냥이에요. 둘 다 혜택이에요. 사적 시장, 공공시장 모두 혜택 본다는 단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간다면 얘네들이요. 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래서 20개에서 15개로 줄여버려요. 그럼 다시 그냥입니까? 가격은 원래대로 회귀됩니까? 그럼 7천, 6천, 따라서 이중 가격. 그다음 여기서 5개 줄었지만 5개가 늘어났으니까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이다. 들어갑니다. 자, 장기로 갑니다. 장기에 어떻습니까? 사적 시장의 공급이 감소를 하죠. 그럼 그냥요, 다시 가격은 원래대로 회귀되죠? 그럼 따라서 이중 가격. 그러면 장기에는 모든 혜택일까요? 공적으로 옮긴 사람의 혜택일까요? 공적 임차인만 혜택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공적 임차인만 혜택을 간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장기 보고 계셔요? 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자의 수익성이 하락하니까 사적 임대료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런가요? 그럼 임대료는 다시 원래대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 임차인의 혜택이 소멸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공공주택의 임차인한테만 혜택을 가겠죠. 그런가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 임대주택은 그냥입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적 시장 비율이 감소하는 것 뿐이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발변이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사적 시장 임대료 낮아져야 임차인의 부과 효과가 나타났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죠. 자, 좀 전에 제가 공공주택을 많이 지게 되면 대체제가 많아진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수요가 비탄력, 탄력.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그럼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그럼 저소득층의 임차인에 대해 조세의 저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자, 9번에 지금, 자, 3번을 볼게요. 3, 4번을 묶어보세요. 자, 3번. 9번의 3번을 보시면은, 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 하락으로 공적 시장과 사적 시장의 모든 혜택을 주는 거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죠.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단기죠, 단기. 죄송합니다. 아까 단기에서 바로 와서 또 문제가 또 확인했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디에서 혜택을 준다고요? 단기. 그런가요? 4번이 정답이에요. 정부는 공공임대료에 대한 약간 이중 가격이 형성됐죠. 근데 공공임대 거주자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보조받은 셈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인가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90페이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따라서 분양가 규제. 자, 분양가 규제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계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7번에 가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QD라고 돼 있죠? 그래서 QD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QD. D가 좀 생략됐습니다. 이게 수요 함수예요. 수요 함수고, 이가 14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자, 공급 함수가, 자, 따라서 QS. S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공급 함수입니다. 공급 함수. 그래서 얘는 우리가 200 플러스 4P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격과 양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임대료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게 되면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균형을 구하라는 건 안 나왔는데, 자, 균형은 같게 해요. 자, 이걸 같게 하면, 자, 따라보세요. P는 모은다. 어차피 P는 합쳐지죠. 그 UP가 되고, 따라보세요. 숫자는 빼자. 1200이 되니까 균형이 200이 되겠죠. 얼마가 된다? 근데 균형을 구하라는 건 없지만은, 우리가 150으로 규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격을 높게 갑니까? 가격을 낮게 갑니까? 낮게 간다면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여기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초과 공급이라는 자체는 가격을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과 공급이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럼 초과 공급이 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요거는 자, 따라서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임대료를 함수에 대입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150을 대입시킵니다. 150을 대입시키게 되면은 1400에서 자 2에다 150은 300이니까 1100이 수요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1100이 수요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50 대입시키면은 얘가 600이니까 200을 더하면 800이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1100, 공급이 800. 자, 그럼 초과 수요가 얼마만큼 벌어졌어요? 300만큼 초과 수요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초과 공급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50을 대입시켜 초과 수요가 정답이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90페이지 마무리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분양가 규제. 찾으셨습니까? 그 분양가 이제 규제입니다. 자, 분양가 규제. 갑니다.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 그래요? 최고가격제죠. 상한제. 그래서 이제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만 마무리해서 풀어보는데, 아까 안 풀었던 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면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 가격. 그럼 여러분들 임차인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한다 보니까 이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무리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9번 문제가 2번만 안 풀었죠? 9번에 2번 보고 계셔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 이하.
이하로 상한가격을 설정해야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그런가요? 4번이 정답이고 그 10번, 11번 다음 주에 하겠고요. 그럼 분양가 규제 정책 정리합니다. 자, 그럼 분양가 규제라는 것은 분양가 규제는 자, 분양가가 인상하겠어요? 분양가가 인하하겠어요? 인하하겠죠. 그런가요?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800만 원으로 규제하게 되겠죠.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격을 내리고 못 올리게 하니까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럼 공급만 줄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신규주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신규주택 가격을 상승해요?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해요? 그럼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 아파트와 시세 차익이겠죠. 그럼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수요.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집니까? 더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질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분양가 규제 보고 있죠? 분양가는 최고가격제입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분양가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하게 되면 주택을 안정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용이하기 위해서 한 거죠. 자, 효과로 갑니다. 그러면 1번 장기적으로 그냥요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만 감소해요. 질적 수준도 저하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공급은 감소할 수 있고 이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 공급은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럼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 차이로 자 기존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주택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주체가 주택 건설의 투기적 수요가 더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분양권 전매에 나타난다는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양주택에 대한 개념입니까? 프리미엄이 형성됩니까? 분양권 불법으로 전매 등이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자, 5번.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신규주택 시장은 가수요에 대한 투기 수요가 더 증가하겠죠? 중고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입장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무주택 서민이 부담이 더 가중되죠. 자, 6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자율화로 바꿉니다. 분양가 자율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때 1998년 12월 경중이죠. 12월 경중 우리가 분양가 규제하니까 공급이 안 돼서 분양가 자율화를 해요. 그럼 반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분양가 자율화는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올립니까? 올리죠. 그럼 분양가 인하, 분양가 인상하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질도 높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수요가 늘어납니까? 실수요가 늘어납니까? 실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타워팰리스 같은 대형주택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형주택 공급 위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임대주택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통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대형주택이 나온 거는 이건 규제의 효과요? 자율화의 효과요? 자, 합니다. 분양가 자율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분양가를 낮게, 높게. 그럼 수익성이 향상돼서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하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소형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대형주택 위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소득층이 위한 주택 정책이 또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10번하고 11번은 제가 다음 주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꼭 가져오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